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랜선 미식회 멜로디 가든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4월 4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충격에 중화민국 행정수반은 880억 뉴타이완 달러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농공업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장관은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성명에서 중국 도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럽의회도 중국의 협박 행위를 규탄한 가운데 타이완 정부는 민주연대의 강화라고 밝혔고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양명교통대학교가 AI로 사람의 대뇌퇴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발명해 미국 에디슨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이완에 32%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라이신더总统은 어제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샤오메이칭 부총통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과 타이완 경제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 행정원장은 오늘 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에 대응하는 9가지 방향 총 20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880억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약 3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공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행정원장은 미국이 아직 세부 규칙을 발표하고 있어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는 전자제품, 철강, 금속, 기계, 자동차 및 부품, 건축 자체,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난초, 푸콩, 찻잎, 틸라피아, 만세기, 농어 등 농수산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과 적극 교섭해 윈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중국의 타이완 주변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린자룽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은 세 나라가 다시 한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중국의 도발적 행위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다케시 이와야 일본 외무대신이 브뤼셀에서 연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새 외교부 장관은 최근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된 중국의 군사훈련 등 도발적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양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독려하며 타이완이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와 공동의 이익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국제사회는 중국을 문제 유발자로 인식하여 중국의 현상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 장관은 끝으로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일본, 한국 등 민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타이완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공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지난 2일 유럽연합 EU 공동외교 안보 정책 및 공동안보 방위 정책의 2024년 실행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협박 행위를 규탄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 양안 통일을 이루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어제 3일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과거 등등한 기초 위에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계속 강화하고 유럽의회와의 교류를 심화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여러 차례 공개된 자리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 이유 중국 대표단 대변인은 오늘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는 중국 내정을 간섭해 중국의 명성에 먹칠하고 있다며 잘못된 발언을 시정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자 결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중국과 유럽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의 위협은 타이완 독립운동과 외부 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명교통대학교가 타이베이 제항군인병원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로 뇌 영상 분석을 수행, 연령과 병력에 따른 대뇌 퇴화 정도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해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가상인 2025 에디슨 어워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양명교통대는 오늘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지재 의과대학 학과장이 2019년부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으며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뇌의 변화를 AI로 분석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 교수팀이 개발에 성공한 뇌 영상 분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성과가 에디슨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함에 따라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과거의 기술로 뇌 영상을 판독할 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질병 진행 과정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진단의 신뢰도와 치료의 정밀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조현병, 조울증 및 중증의 우울증 등의 연구 및 임상평가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 분야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리 뉴스 진행의 안우산 서승임이었습니다.